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오조입니다. 네, 일단 오늘 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보인고 졸업생들 데리고 이제 생기부, 과목별 공부법 이런 거를 조금 앞에 설명하고 좀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리고 싶었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진행해오고 있는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는 강사 오조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큰 흐름상에서는 비슷할 텐데 그래도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2학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때라서 요런 거를 좀 짧게 그리고 필요한 것만 담아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전달드릴 정보는 23년, 24년에 이제 어땠었는지.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때 제가 원래는 작년과 재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들고 와서 원래 분석을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1학년부터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작년과 재작년에 1학년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그때가 도형의 방정식이었어요. 이제 뭐 부등식 등 현재의 시험 범위가 아닌 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 2학기에 포함되는 집합 그게 아마 저는 중간에 집합까지일 거라고 보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 부분도 좀 빼고 정확하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최근 2년간 어땠는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전반적으로 이제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 컨텐츠 수업 그리고 수업 특징, 클리닉 이런 거 관련해서 짧고 굵게 가보겠습니다. 예, 일단 23년 2학기 중간범위 시험인데 당연히 23년 2학기에 치르지 않았고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부등식 그리고 도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 누적 범위로 해서 앞에 게 좀 들어가는 게 또 있었지만 어제 유의미한 범위는 요거였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당시에 객관식이 어땠느냐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굉장히 무난했고 다만 형태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객관식 15개, 단답형 4개, 그리고 서술형 2개. 근데 단답형 4개 중에서 3번과 4번을 거의 맞춘 학생이 없다시피 해요. 제가 하필이면 또 3번, 4번을 가져온 이유는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단답형 3번은 이제 풀어서 맞춘 학생이 아예 한 명도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있어도 한 손가락 안에 꼽는데 저는 일단 없다고 알고 있어요. 참고로 단답형 3번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였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림이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선생님이 추가 조건을 넣음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그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어쨌든 소재 자체는 교과서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다는 거는 분명히 어렸어요. 진짜 엄청나게 아이디어 하나를 추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구공 최단거리 그 도형의 이동 파트 문제였는데 거기에 두께를 집어넣음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되게 감탄하면서 해설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도방 쪽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할 수 있겠죠. 단답형 4번도 심지어 도방 문제였는데 이것도 심지어 정답수가 많이 적었어요. 근데 특이했던 거는 그 4번에 나왔던 그림 자체는 2학년 모의고사에서 많이 볼 법한 그림이었어요. 삼각형 활용 이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부분은 다 빼고 1학년 수학에 맞춰서 그 그림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출제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이걸 맞춘 학생도. 근데 이 당시에 약간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항상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한테 어떤 번호를 좀 찍어줘요. 원망할 수도 있겠으나 모르겠으면 너무 고민되면 그냥 2번호나 찍어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2번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좌표 설정 하나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미지수를 그냥 2라고 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았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전했는데 그게 제 덕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상적인 사건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요약하면 객관식 무난했고 단답형 3, 4번 좀 심하게 어려웠고 특히 이제 정답자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래서 도방이 어렵게 나오면 학교에서 각자 꺼내면 진짜 어렵게 나온다 라는 건데 매년 그러냐 하면은 그건 또 그렇지가 않은 게 24년도는 너무 무난했어요. 근데 사실 이때는 도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당시에 수학하에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순열과 조합 파트가 들어가기 전에 세 번의 시험을 그냥 다 쉬웠어요. 너무 무난했고 만점자도 많았고 그래서 뭐 이 당시에 중간 기말이 다 쉬웠어가지고 60점 만점에서 총합이 이제 6점 정도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총합으로 가면 120점 만점이죠. 그러니까 중간 60, 기말 60해서 120점 만점 중에 6점 정도는 틀려야 이제 4% 이내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1등급이 10%지만요. 근데 그 전년도를 보시면은
만점 기준으로 이제 11점이 깎여야 4%였고 만점 기준으로 14점이 깎여야 2컷이어서 60점 만점이었어요. 지금이야 100점 만점이지만. 그러니까 도방 어렵게 나오면은 아이들 그만큼 점수 확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여태까지 냈던 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내시는 그 성향 뭐 이라고까지 하면 좀 오바겠지만 어쨌든 그 흐름을 봤을 때 어렵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커리큘럼은 되게 간단해요. 뭐 매번 그렇듯이 정규에서 하는 건 항상 여름방학에 다음 학기 거, 그 다음에 뭐 학기 중에 그냥 내신 대비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가면 당연히 이제 대수, 1, 2월, 2월 내내 대수만 하고요. 여름방학 가면 미적원 하고요. 다만 이제 특강으로 하는 저는 무조건 한 학기 앞서까지만 가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여름방학에 2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미적원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공부해서 필요한데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미적원이나 대수나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 학기 앞서 하고 이번에 대수했고요. 그럼 겨울 가면 어떻게 하냐? 미적원이랑 확통합니다. 이제 1월, 2월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때 그냥 수능 범위를 다 보게 되죠. 다 보게 되고 여름방학에는 뭘 하느냐. 제가 이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 이때 확통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래도 수능 범위로서 확통을 또 넣을 거냐 했는데 그냥 미적원에 이제 킬러 문제만 다루는 그런 시간을 요때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 원하는 학생만 이제 들으면 되고 참고로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요일이 한번 변경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1학년 정규 8월 27일 수요일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만 입반 테스트가 있는데 하이퍼 아니어도 보면은 제가 어디가 약점이 있고 어디를 좀 채워야 되는지 이렇게 좀 전화로 꼭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하이퍼는 토요일 낮 1시 반부터 5시 반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스카이반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요일은 공통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학기 중에는 모의고사 위주로 학교 양식에 맞춘 모의고사 위주로 시험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컨텐츠인데요. 이거는 좀 짧게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주요 모의고사 문항들 이렇게 도방이죠. 이런 거 이제 모아놓고 풀게 하고 그리고 각 학교에서 이거를 변형을 어떻게 해서 나왔나. 참고로 이 주제 이미 보인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붙이면서 줬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내신 당연히 시중 주요 문항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선별해서 줘요. 시중의 모든 문항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반벌 부교재라고 하면은 시중 문제집을 한 번 정도는 좀 더 풀게 해요. 제가 주는 거 외로도 이것도 과제로서 이렇게 담아서 가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수학 좀 컨텐츠를 좀 최대한 많이 풀게 하는 거죠. 수학은 문제풀이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어느 과목이 안 그렇겠냐마는 수학은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는 거 외에 왜냐면 학교에서 갑자기 시중 문제에서 어떤 특정 유형을 확 들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에 이제 하이퍼랑 스카이 공통으로 진행할 때 보인고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시험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성을 다시 학교 양식에 맞게 하고 손필기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이제 최적의 풀이를 같이 제시하고요. 유형별 학교 기출이라고 해서 이거는 꼭 주지는 않아요. 필요한 경우에 내가 이 유형을 좀 풀고 싶어 이러면은 말하면은 내가 그것만 모아서 줄게 해서 어떤 특정 유형이 약해 저 문제 좀 더 뽑아주세요 하면 그 유형 관련된 문제 더 뽑아주기도 하고요. 그냥 나는 컨텐츠가 더 있길 원해 하면 이런 거 이제 제가 정리해둔 거 그냥 줍니다. 근데 이것까지 강제 과제로 하기에는 이미 나가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부교재 변형인데 지금 올림포스 고난도가 부교재죠.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원본 문제가 있으면 이제 유사 문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제 연구소에서 이제 조교 친구들을 통해서 숫자 바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돈 주고 사는 자료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블로 해서 변형 문제들 충분히 좀 볼 수 있게 학교 부교재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 구성은 이제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수요일에 이렇게 모의고사 2번, 해설과 손필기 이렇게 같이 나가고요. 토요일에 이제 각반 진도 나가는데 이제 복수 테스트라고 해서 좀 짧게 보는 게 있고 근데 시험 기간 다가오면 요때도 테스트 봐요. 시험 기간 다가오면 좀 길게 해서 그리고 이제 내용 정리 좀 해주고 과제 주요 문항 해설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학기 중에는 당연히 문풀 비중이 많이 높아요. 해서 최대한 문제 많이 풀고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시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후에는 특히 이게 스카이반 같은 경우에는 낮에 학원이 없으면 좀 남아서 오답 제시도 보고 그 다음에 개인별 지령 조교쌤들 도 굉장히 많이 붙어요 이때. 그래서 질문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이퍼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녁에 없으면 끝나면 이제 이 반 같은 게 좀 굉장히 까다롭게 시험을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 다 고치고 가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특징인데 뭐 이거 매번 하는 소리지만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 거쳐오면서 전 사실 1학년 때부터 성실했던 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던 케이스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멘토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고요. 한마디로 잔소리 좀 많이 하고요. 공부를 안 하는 경우. 그리고 발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는 이게 강사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수학의 문제를 세 가지 이상의 풀이로 풀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최적의 풀이는 하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연습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풀이가 맞긴 한데 시험에서는 한두 가지의 풀이로 웬만하면 귀결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게 시간 세이브가 되고 수학적으로 더 옳게 보고 있는 거다. 라고 강한 주장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근거를 갖고 그 방식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설득하고요. 내신 최적화된 수업 진행하고 있고 뭐 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까지 필요한 지식을 좀 다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거는 미적원과 대수로 갔을 때 그 경향이 굉장히 심화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나중에 감사 인사 많이 하는 편입니다. 2학년 때까지 했을 때 본인들은 이런 거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이미 이런 걸 다 해줘서 나중에 3학년 때 보니까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 근데 나는 당연히 알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의문이 좀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했는데 클릭 시간도 많이 마련돼 있고 뭐 카톡 이런 걸로 질문하면은 잘 답장해 줍니다. 뭐 전화로는 아이들이 잘 안 물어보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습 영상 주세요 하면은 제가 개인톡 통해 가지고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링크 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풀이 보여주면서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막 하면서 이제 거의 저한테 퀴즈 내듯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어디 잘못됐다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뭐 이런 건 다 현장 클리닉에서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클리닉은 이제 오답지를 수령해서 그날 틀린 건 그날 고치고 가자가 모토인데요. 시간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은 오답 포인트는 집에서 해오는 게 당연히 과제가 됩니다. 자, 예, 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요거는 이제 그냥 쓱 올렸고요. 자, 이러면 이제 전반적인 얘기 다 드렸는데 매번 이렇게 개인별로 틀렸던 거 다 모아서 주고 있고 뭐 딱히 저만 하는 시스템은 아닐 겁니다. 요거 이제 작년 수능 영상 제가 해설한 건데 QR코드고요. 사실 올해 올라오는 다운 송파간에는 모든 제 영상의 마지막에 이게 있을 거예요. 이 QR코드가. 네, 뭐 항상 보여드리는데 이게 조회수가 항상 낮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신 경우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 스타일 확인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첨부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